준비가 되셨으면은 숫자 8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예, 마지막 교시죠? 자, 그래서 문자 처리 관련 함수와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들, 데이터 자료형, 그 다음에 제어문 이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여러분들 실습 시간도 좀 많이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도 압축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느낌 오시는 거는 크게 예,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해보실 건데, 리플레이스 이런 것들 해보실 건데, 음, 이런 거 해보죠. 쉬운 예제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 쉬운 예제로 할게요.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에 제 이름이 아까 신동욱이었죠? 자, 근데 이제 제 이름은 좀 많이 흔해요. 동욱이라는 이름은 되게 많이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이동욱으로 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네임 중에 점 하셔서 replace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자, replace 함수는 여러분들이 음, 자, 이 문법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문법에 해당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법에 해당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old, new에 해당하는 거에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임 안에 들어가 있는 신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뭘로 바꾸자? 이로 바꾸자. 그죠? 이렇게 한번 바꿔서 프린트 구문을 이렇게 이제 해보시게 되시면, 이동욱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욱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replace 함수 자체가 뭐다? old new에 해당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추후에 특수 문자와 공백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크롤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특수 문자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 물음표 이런 것들은 삭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네. 유튜브에 유튜브에 제목에 제목에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할게요. 유튜브 제목에 자, 오늘 재밌었나요?에 해당하는 물음표 이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유튜브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이 물음표를 좀 빼고 싶어요. 그지? 이 물음표가 있게 되면은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음표도 어떻게 보면 특수 기능에 해당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하셔서 이 올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하자? 없애자. 이걸 많이 해요. 심플해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재밌었나요의 물음표 얘를 공백으로 없애자 이렇게 하셔서 프린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물음표 없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지 없애는 거. 그래서 웹크롤링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 단어를 없앨 때 리플레이스 이거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리플레이스 위에다가 커서를 올려두면은, 이렇게, 뭐가 나와요? 문법이 나옵니다. old, new, coun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old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물음표로 썼고, new에 해당하는 게 바꿔야 되는 단어로 쓰시면 되겠죠. 이게 디폴트고요. 뒤에 count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건데. 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디폴트 밸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의 의미가 replace all occurrence 뭐 이렇게 되네요. 전체에 해당하는 거를 다 바꿔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물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다 바꿔서 없어진다. 그지? 그 얘기가 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역할. 그죠? 로딩 이렇게 떠서 이 마이너스 1의 디폴트 값이고 전체를 다 없앤다. 이 물음표 있으면은 전체에 있는 거 다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고, 그럼 카운트에다는 거 1 이런 식으로만 쓴다고 하면은 하나만 없애나? 그러네요. 하나만 없애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가 문법 구조다. 문법 구조 보는 거 매번 구글링에서 찾는 거는 초보 때 하는 거. 나중에는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풍선도움말 보고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을 이제 찐으로 지금처럼 경험을 해보셔야 리플레이스 이 문법이 이것만 봐도 아는 거지. 처음부터 이것만 보고서 이거 다 해석해서 하시는 분은 땡큐.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데 그렇게는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어렵지. 여러분들 처음 지금 이게 개념 잡기도 어렵지. 여러모로 어려운 게 많으니까 뭐다? 처음에는 구글링 해서 어떤 이미지, 여러분들 가독성이 좋은 이런 블로그나 이런 것도 서칭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는 그런 것들 과정이 너무 많이 거쳤고, 그 다음에 강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제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하시면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으니까 그 과정에 해당하는 거를 꾸준히 그죠?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하루에 저는 한 3시간 이상씩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도 이 문자열에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그 문자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알려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네임 가지고 내가 i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하나죠? 하나니까 이 i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줘라고 해볼 거예요. 자, 네임에서요. 자, 인덱스 이렇게 해서 어떤 단어요? i라고 하는 단어, 요거를 프린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i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줘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고 있으면은 이 몇 번째다? 0번째, 1번째, 2번째. 그죠? 그래서 2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인덱스를 할 건데요. 내가 겹치는 거가 있을 거야. 겹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O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겹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O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Shift 엔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O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만났어. 검색한 그 위치가 나오게 되더라. 0, 1, 2, 3, 4, 5. 그죠? 0, 1, 2, 3, 4, 5, 6번째. 그죠? 여기 6번째죠? 자, 근데요, 나는 이쪽에 있는 오를 좀 찾고 싶어요. 하시면은, 오른쪽부터 하는 이 R인덱스라고 있습니다. R인덱스. R인덱스 5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오른쪽부터에 해당하는 거, 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죠? 이 10이죠. 자, 12번째에 5가 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좀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응용 코드에 해당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코드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설명하는데도, 이번 과정에서는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있고, 요게 지금 응용인데, 하나 해볼까? 자, 네임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할 게 많아서 인덱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5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5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했고 거기에다가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 더하기 1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위치부터요. 그러면은 인덱스 아까 찾은 거가 뭐였어요? 인덱스 첫 번째 찾은 거 6이거든요. 여기가 6이고 자, 6 더하기 1에서 7. 죠? 7부터 그 이후 걸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가 6이죠. 다음부터 찾아라. 다음부터 찾게 되면 6개 찾겠죠. 이 부분 찾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네임 더하기 이렇게죠. 이거 뭐야?
인덱스 더하기 1이 인덱스가 인덱스지. 뭘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네임에 이렇게 음, 이거 인덱스로 넣어줘야 되나? 네, 인덱스 다시 넣었지. 이거 넣었으니까 네, 이거는 프린트로만 하면 안 되고 위치값에 해당하는 거를 저장을 안 했죠, 지금?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장해서 가져올게요. 이거를 인덱스 너메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그 값이 6이 들어오죠. 이 6을 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6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나오겠죠. 11. 그죠? 그래서 자,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5도 지금처럼 이렇게 응용해서 뽑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자, 내려와서 fin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index랑 find는 동일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index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에 b라고 하는 거가 없어요. b라고 하는 거 없는데 b를 찾아줘라고 해볼 거예요. b를 이렇게 찾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그죠? 뭐래요? 자, 밸류 에러, 값 에러고, 서브스트링 not found. 너가 지금 얘기하는 B, 얘는 못 찾아, 여기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는데, find에 해당하는 거는 찾는 문자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찾는 문자가 있으면은 찾는 문자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 걔를 알려줄 거예요. 그지? 그래서 똑같이 해볼 건데, find로 해볼 거야, find로. 이렇게 해서요. 자, 이 부분을 find로 바꿀 거예요. find 이렇게 했고요. 해당되는 거 B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 마이너스 1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찾는 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찾는 문자가 여기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찾는 문자 없을 때는 결과값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그죠? 마이너스 1 반환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요. 개에 해당하는 거를요. if 함수로 이렇게 하시면 돼. if 만약에 요게 해당하는 거가 요게 해당하는 거가 마이너스 1하고 같다. 마이너스 1하고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다? 프린트를 써서 찾는 문자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else 몇 번째 있는지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요. 출력을 하시면은 현재 B는 찾는 문자가 없고요. 그죠?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S다라고 하면은 S 여기 있잖아. 그치? 있으니까 그죠? 뭐가 나오죠 이거? S가 마이너스 1하고 똑같으면 자 이렇게 나오시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S 네임은 이건데 왜 안 나오죠? 0번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나오네. B 여기 까지 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치? 예, 이렇게 0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요. 그 네임 이렇게 하기 전에 그죠? 인풋으로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죠? 인풋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인풋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네임이라는 거에 자,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가 알파벳, 알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받을 거야.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받을 거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네임에서 이 알파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 그치? 알파에 해당하는 거 찾고, 알파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찾는 문제가 없다. 네임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위치값을 남겨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본인의 이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찾는 거 S, 이제, 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요? D라고 한번 해봅시다. D를 찾아줘. 했더니, 다섯 번째 위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뭐다? 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검색하는 기능, 필터하는 기능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지?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 내가 찾고 싶은 거, 검색하고 싶은 걸 컨트롤 F 이런 것들로 찾고, 있으면, 몇 번째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엑셀에서 그런 거 있죠? 엑셀 잠깐 또 켜볼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1, 2, 3 이렇게 됐고, 컨트롤 F 이렇게 해서 찾을 내용 2를 찾자. 다음 찾기 이렇게 찾아주죠. 이게 이 코딩이에요. 이게 이 코딩. 그죠? 이 코딩. 만약에 여기에 컨트롤 F 했을 때 0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없다. 그지? 이렇게 나오는 거가 요거죠. 자, 찾는 문자가 없다. 네. 그래서 이 코드가 알게 되면은, 이런 거가 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모르면 당연히 뭐 그냥, 그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임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임에 해당하는 거, 제 이름을 이제 가져다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제 이름에는, 어, 이 이응, 그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5죠, 알파벳. 알파벳 5에 해당하는 거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네임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어떻게 하자? 카운트라고 해요. 카운트는 개수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수를 셀 때에 뭘 가지고 하자? 예, 5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써볼게요. 5. 프린트 이렇게 하셔서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5에 해당하는 게 개수가 몇 개 있느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3개 있어요 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카운트는 이제 개수 셀 때 쓴다라는 거, 개수 셀 때 쓴다. 그치? 진행 결과 해당되는 거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 만약에 없으면요. 그죠? 없으면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에는 지금 예, Z 이런 건 없네. Z 이렇게 했더니 카운트 값 제로. 이건 뭐 세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F스트링 배우고 오셨어요. 그래서 F스트링을 통해서 이 F스트링 쓰면은 이 브레이스 가루를 통해서 지금처럼 나타낼 수 있더라. 그지? 그리고 선택형 문제 요거 시간이 35분 스킵하겠습니다. 중요한데 스킵하고요. 자, 데이터 자료형에 해당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요. 데이터 자료형 중에는 이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거는 변수에 해당하는 거, 변수는 값 하나를 저장을 하는데, 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는 게 뭐다? 변수에 해당하는 건데, 변수를, 이렇게 해서 값 한 개를 저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 변수 네이밍 하는 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때때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변수 네이밍하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자 리스트 데이터형으로 쓰게 되면은 서브웨이의 값만 넣으면 된다. 서브웨이 0번 지방, 1번 지방, 2번 지방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형이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데이터형은 이 대괄호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쓰게 되고요. 각각의 값은 쉼표로 구분해서 쓰더라라는 거.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파이썬에서는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가 다른 자료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안 돼요. C어나 자바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패키지에 해당하는 넘파이 이런 데에서는 안 되는데요. 이 파이썬 기본에서는 이렇게 조세호에 해당하는 문자 열형 데이터, 그 다음에 20에 해당하는 숫자,
자, 그 다음에 true에다는 불데이터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저장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append에 해당하는 거가 가장 많이 또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서, 음, 네, 요거는 지금 6장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다가 지금 새 파일을 올려서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이라는 거가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하시고 그러면은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거가 하나 더 생성이 되시면서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되는데 이 복제된 것 중에 이 6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6으로 이렇게 바꾸고 6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데이터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자료형. 자, 아까 5장이었는데 6장을 썼나 봐요. 이거 5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한번 해볼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복사해서 쓸 거예요. 나머지 다 지우세요, 이거. 제목하는 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했어요. 자, 여기다 넣었어요. 자, Shift 엔터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무한으로 하겠습니다. 자, 무한도전의 멤버죠. 무한도전 멤버들이 자,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있고 무한도전 멤버에 하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죠?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처음에 있었는데 offend라고 하는 거가 AP 자체가 애프터에 해당하는 거 똑같아요. 자, 애프터는 이거 이렇게가 AP고요. 팬드가 붙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맨 뒤에다가 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 조세, 박명수 뒤에 여기에 하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한도전의 멤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면 지금처럼 밴드를 통해서 쓸 수가 있더라. 자, 근데 이 1인자, 2인자 이런 것들을 조금 그죠? 적용을 해볼 거예요. 1인자, 2인자 이렇게 적용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인설트라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복제를 해서 가져다 넣으실 거예요. 가져다 넣으실 건데 인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인설트는 삽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0번지, 1번지, 2번지예요. 그러면 1이라고 돼 있으면 요 부분에다가 정연돈에 해당하는 문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세호 박명수는 밀려요. 이렇게 밀려서 되더라.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 뭐만 바꿔요? 이 변수명만 좀 바꿔봅시다. 변수명만 바꿨고 자,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있는데 정형돈이 여기에 들어가요. 쏙 들어가고 나머지가 밀리더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유재석, 정형돈, 조세호, 박명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insert는 그죠? offend랑 다르게 offend는 뒤에 삽입을 한다고 하면 뭐다? insert는 특정 위치에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문법이죠. 특정 위치에 넣는 문법. 그래서 지금은 1번 요 위치에 넣었지만 만약에 이거를 0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형돈에 해당하는 거가 유재석 앞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죠?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반대로요, 만약에, 무한도전을 찍다가, 뭐, 이렇게 군대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무한도전 멤버에서 빼야 되겠죠? 빼야 될 건데, 이 뺄 때 하는 게 팝이에요, 팝. 팝에 해당하는 거를 해봤더니, 일단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있어요. 팝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맨 뒤에 있는 거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팝에 해당하는 거는 팝콘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팝콘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을 안쪽부터 넣어서 이렇게 먹지 않죠. 뭐 위에 있는 것부터 뽑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뭐다? 팝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다? 박명수가 끄집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거는 좀 바꿔볼게요.
자, 무한도전의 멤버고요. 무한도전 멤버에 유재석, 조세호, 박명수가 있는데 팝에다는 거는 뒤에서 한 사람을 꺼낸다. 그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한 사람을 꺼낸다라는 거. 여기 지금 안 맞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결과가 자, 맨 끝에 있는 한 명을 뽑아서 확인해줘, 프린트해줘야 되는 박명수가 뽑혀져 나오고 그럼 남은 멤버는 유재석, 조세호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은요. 정렬 기능이라고 하죠. 정렬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일반적인 소팅이 있어요. 일반적인 소팅에 해당하는 거는 오름차순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243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소팅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1, 2, 3, 4, 5가 나오는지를 확인. 이렇게 1, 2, 3, 4, 5가 나오게 되고요. 자, 1, 2, 3, 4, 5에 해당하는 거는 오름차순인데요. 오름차순인데, 그거를 소팅을 할 때에, 리버스 트루라는 걸 줘요. 리버스라고 하는 거는 반대에 해당하는 거고, 트루는 적용하겠다. 자, 반대로 돌리는 걸 적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5, 4, 3, 2, 1로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상태가 뭐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리버스 트루 했을 때 동작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넌인가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가 지금 좀 틀린 것 같네요. 틀린 것 같은데, 어, 자, 여기서 프린트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 마이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1, 2, 3, 4, 5인데요. 1, 2, 3, 4, 5를요, 뭘 하죠? 어, 이게 왜 안 되죠?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거, 음, 잠깐만요. 소팅에 네,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리버스 이렇게 봅시다. 안 나오네. 1, 2, 3, 4, 5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음, 이상한데 리버스들 코드가 왜 안 맞지? 바뀌었나?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대로 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반대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데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 음, 음, 이상한데 아 이렇게가 아니고 얘를 뽑으면 되더라. 그죠? 그죠? 이렇게 필요가 없고 그죠? 이거죠? 네,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는 채팅방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럼리스의 소트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영향성이 있는 애입니다. 얘는 원본에 영향이 있어. 원본에 영향이 있고 자,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본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소트를 거시면 돼요. 어떤 특정 변수에다가 저장하시면 넌이라는 결과값이 계속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의 그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소트 같은 경우에는 원본하고 영향성이 있다. 원본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름과 그냥 쓰면 오름, 내림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 중에 이 소트의 리버스 트루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드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걔네들의 순서만 뒤집는 형태가 리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 얘는 52431인데요. 거기에 리버스를 했어요. 이렇게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뭐다? 뒤로 뒤집어요. 1, 3, 4, 2, 5 이렇게 뒤집는 거. 그래서 그냥 리버스는 뭐다? 순서만 뒤집는 거고 이 소트 안에 리버스 true 이렇게 넣었으면 어떻게 된다? 정렬된 거를 내림차 순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클리어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거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요.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너먼더바리스트가 52431인데 클리어 만나면 이렇게 그죠?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즈에다는 것도 두 개를 합치는 거야. 두 데이터를 합칠 때에 이렇게 씁니다. 두 데이터를 합치자. 그러면 현재 넘언더바리스트가 52431이 있고 믹스 언더바리스트가 조세호 20 true 이렇게 있는데 두 개를 먼저 쓴 거 기준으로 뒤에 걸 합쳐줘요. 그래서 52431에 해당하는 게 먼저 쓴 넘언더바리스트고 이 뒤쪽에 해당하는 거에 믹스 리스트가 뒤에 연결돼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플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투플에 해당하는 거는요, 리스트 친구예요. 리스트 친구인데, 투플은 지금처럼 값을, 그죠? 값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임에 해당하는 네임즈에 여러분들 이름을 좀 적어 볼게요. 제 이름부터 신동. 자, 두 번째, 누가 계시나? 예, 우리 조교님도 넣어보겠습니다. 네임. 그 다음에 예, 김대철님 이런 식으로 세 분을 쓸게요. 이렇게 세 분을 썼고요. 자, 근데 이 부분 중에 우리는 이제 네임에 해당하는 이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리플레이스 이런 것들 배우셨어요. 리플레이스, 죠? 리플레이스 이렇게 배웠고요. 자, 이렇게 배웠고, 자, 거기에 신동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죠? 학생이 아니고 교수죠. 그죠? 교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 다른 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문진아님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제 바꿔서, 자, 해당하는 분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됐더니, 예, names replace, 아까, 이거 S도 아닐 텐데. 리플레이스가 맞을 텐데, 예, 올데이즈가 왜 안 되죠? 예. 자, 지금 이제 리스트 데이터형에 해당하는 거는 안 된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0번지라고 쓰겠습니다. 신동욱에 해당하는 이 0번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되나?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0번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기는 하네요. 네임즈, 그죠?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자, 음, 네. 이렇게 한 거를 다시 집어넣어야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결과에 대한 거가 이렇게 0번을 이렇게 바꿨고 0번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 예, 음.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변경이 되는데 아, 이 투플에 해당하는 거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자 현재 돈가스랑 치즈가스에 해당하는 거 나와 있어요. 우리 가게는 돈가스랑 치즈가스를 팔 건데 이게 조회는 돼요. 이렇게 0번에 해당하는 거는 돈가스, 1번에 해당하는 치즈가스 이렇게 조회는 되고요. 그러면 이 0번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를 돈가스 대신에 생선가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튜플 데이터 타입이면은 이게 에러가 됩니다. 그죠? 뭐라 나오면은 튜플 객체에 해당하는 거는 not supported item assignment. 그래서 이렇게 대입에 해당하는 거를 하실 수가 없다.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위쪽에 잠깐 얘기했던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는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보다도 이게 여러분들 리플레이스 쓰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자, 0번지에다가 문진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꿔요.
자, 이게 다이렉트 바꾸고, 그거를 정말 잘 바뀌었는지를 이렇게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신동욱 대신에 문진아가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리스트 데이터형은 값을 신동욱이 있어도, 뭐요? 0번지 방에 문진아. 이렇게 대입해서 덮어쓰기가 되는 반면에, 투풀 데이터 타입으로 동그란 가로로 쓰게 되면은, 조회는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뭐다? 음, 데이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PDF랑 동일한 거야. 이 리스트는 한글, 그 다음에 워드 이런 거라고 치면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PDF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차이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애드라는 거가 안 되고 값에 해당하는 거 변경이 안 되더라. 그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내려와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 얘네들은 지금 많이 쓰는 구조예요. 자, 이거는 사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키밸류에 해당하는 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 키값에 해당하는 거를 호출하면 밸류,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해당되는 키값은 3번, 그 다음에 100번. 캐비넷이 3번이 있고 캐비넷 100번이 있다고 치면 돼요. 캐비넷 3번에는 유재석이, 캐비넷 100번에는 김태우 PD가. 그지?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키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작성해 주시면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마디로 값에 해당하는 거. 이걸 키라고 하고 이걸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밸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캐비넷 get 3번에 해당하는 키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 안에는 현재 유재석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있고 만약에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3번하고 100번이 있는데 5번을 가져와 라고 할 거야. 5번 여기 가져와 라고 했어요. 5번 가져와 라고 하게 되면요. 5번은 없으니까 이제 원래는 넌값을 출력을 하는데 밑에 없을 때는 사용 가능이라고 바꿔서 출력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사용 가능하고 하이 이건 그냥 찍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그죠? 그래서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디였냐? 이거죠. 자, 여기 맨 끝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넣게 되면은 자, get으로 3은 있어. 자, get으로 5도 없죠? 5 없고 거기에 대한 거는 뭐다? 없으면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를 해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쓰는 코드가 이 코드예요. 자, 이 코드인데 이 코드 자체는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내일 강의 들으시면 이 인에라는 걸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3에 해당하는 거 캐비넷 안에 있냐? 그죠? 3에 해당하는 거 그죠? 3이라는 거 키값 없네 지금 키값 없고 5라는 거 키값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위에 있는 걸로 봐야 돼. 이 밑에 있는 거 말고요. 이거는 이 위에 있는 걸 보셔야 돼. 위에 있는 거는 여기에 지금 봤더니 3에 해당하는 키값이 있고 5에 해당하는 키값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 결과가 이렇게 true로 3은 있고 그죠? 5는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밑에는 이 키값에 대한 거 문자열로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뭐다? 딕셔너리 타입이고요. 밑에 가면은 이제 세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세트에 해당하는 거는요. 두 개의 집단을 교집합, 처집합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세트는 기본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이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3, 3 이렇게 돼 있는데 실행해서 보면은 3회 단계 중복이라서요. 이걸 중복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전처리를 끝내고
이 데이터베이스 넣기 전에 데이터 중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중복된 건 삭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이런 데이터형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함수가 있음. 그래서 이 파이썬도 할 수 있고 자바도 할 수 있는 개발자를 찾아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셋 데이터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이 함수를 그렇죠?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흡집합 유니언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내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한 번 더 1교시쯤에 조금 짚어주고 아마 넘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어 구문에 해당하는 거, 자, 컨티뉴와 브레이크 이거는 쉬워요. 자, 이렇게 하셔서 동작을 시켜 놓으시면은 결과를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continue라고 하는 거는요, 이 continue 구문을 만나면 반복 구문의 처음으로 갑니다. break 구문 만나면 가장 가까운 반복 구문을 빠져나갈 때 써요. 그죠? 그래서 continue, 계속해라 라는 뜻이고, 이 밑에가 스킵이 돼요. continue는. 자, 밑에는 스킵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를 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브레이크 만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방법은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 선생님이 책을 안 가져오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그 결석을 했으면 결석을 했지 책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교무실로 따라와서 혼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앱센트에 해당하는 거가 결석하신 친구 2번과 5번이고요. 자, 책을 안 가져온 친구가 7번이에요. 그래서 자,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학생을 만들어서 스튜던트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1번이 앱센트에 있냐? 1은 여기 없네요. 그래서 뭐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프 구문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기서 조건 처리를 한 번 더 봐요. 자, 저는 스튜던트에 해당하는 거 지금 1번에 들어왔는데 노북 여기랑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했더니 1번은 책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1번 학생 책 읽어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포구문이니까 돌아가서 2번에 해당하는 학생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2번 학생 오늘 결석했니? 결석했네요. 그지? 결석했기 때문에 컨티뉴 구문을 만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3번 학생을 여기다 넣고 3번 학생 오늘 결석했니? 아니요. 그지? 3번 학생은 결석 안 했어. 일로 와요. 3번 학생 책 안 가져왔니? 아니요.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 3번 학생 책 읽어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 학생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석을 했으면은 뭐다? 결석한 사람은 컨티뉴 구문. 그지? 결석했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 학생, 그 다음 학생 갈 건데 7번 학생에 해당하는 게 여기 들어왔다 치죠. 7번 학생 오늘 결석했니? 아니요. 일로 넘어와요. 7번 학생은 책 안 가져왔니? 책 안 가져왔어. 이 선생님은 책 안 가져온 걸 가장 싫어한다고 했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7번 교무실로 따라와.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오늘 수업 끝났잖아. 그래서 이 반복하는 걸 끝나는 거야. 그러면 뒤쪽에 해당하는 8, 9, 10번은 반복 안 하고 끝나게 된다라는 게 브레이크 구문에 해당하는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급 과정 그죠?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내일은 이어서 중급 과정 나갈 건데요. 지금 배웠던 이런 것들을 실무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쓰는지가 내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교님 나와주세요. 오늘 강의해주신 대표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